1인자였다. 신종은 2인자였다. 제가 몸 제일 좋을 때는 내가 1인자였다. 풋살에서. 제가 처음 풋살을 했을 때 가랭이 넣는 게 되게 약간 센세이션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생체 풋살 대회 나갔을 때도 사람들이 우아우아 할 정도의 그 가랭이 넣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사이드에서요. 사이드에서 제가 한때 이 가랭이로 좀 재미를 본 적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브라질에 있을 적에 배운 건데 이게 진짜 통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을 내가 어떻게 잡았을 적에, 어떻게 했을 적에 이 다리를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을 하다가, 지금 제가 저희 공격 방향이 이쪽인데 뭔가 이 사람이 막혀가지고 뭔가 안 됐어. 그때 제가 공을 뒤로 당겨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비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공을 쫓아와요. 공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뒤로 당겨 놨을까 이 고민을 안 해요, 절대로. 그러면은 다시 공을 당겨 놓았을 적에, 당겨 오다가 잡았을 적에 오케이 요렇게 딱 서거든요. 이 수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다리 위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때는 내가 이제 여기서 잡아 놓고 넣는 거죠. 이렇게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조금 당기다가 이렇게 당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진짜 재미 많이 봤거든요. 또 한 개는 앞으로 가랭이. 여기서 약간 등졌을 적에 내가 등을 쥐고 있다가 공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이 발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적에 요거 많이 썼지, 기억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등을 쥐고 있는데 이 수비가 지금 내가 밀면서 싸우지만 내가 공을 앞으로 내밀었을 적에 이 수비는 공을 뺏으려고 앞발을 내밀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놓고 빠진다. 자, 빠르게 등 쥐고 있다가 이렇게, 자 내가 뒤로 등을 쳤다, 이렇게 내가 좀 자주 썼던 건데, 공을 뒤로 이렇게 물으면서 요거 지금도 쓰고 있고, 요것도 공격을 하다가 요거는 이제 내가 좀 자신감이 붙었어. 이 수비는 자꾸 덤벼. 요거 한번 요리 한번 하자. 근데 이거 지고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이기고 있다, 약간 뭐 점수가 많이 차이 나서 뭔가 이제 약간 내 같은 사람이 약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겠다,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 한번 당기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딱딱 요거네. 딱 떨어지지. 그냥 녹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삭제돼요. 진짜로. 아라에 있든 어디 위치에 있든 나를 멘토를 하고 있는 수비수가 있을 건데, 그 수비의 패턴을 조금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랑 1대1도 한번 해보고 약간 간을 보는 거죠. 간을 한번 보다가 얘는 1대1 해도 내가 쳐도 못 따라오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무조건 1대1을 할 것 같아요. 팀적으로도 사이드 밀어놓고 나한테 줘, 그리고 골대 옆으로 가, 내가 밀어줄 테니까, 제껴서 밀어줄 테니까, 이런 패턴을 간 것 같고, 조금 좀 부대끼는, 저는 몸싸움을 좀 싫어하거든요. 이 조그마하다 보다니까 저보다 좀 강력한 수비가 나타났다, 좀 이렇게 강한 수비가 있고 몸으로 치댄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주고 빠지면서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범을 보여줄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한데, 1대1 됐을 적에 우리가 이 옆으로, 이 풋살 선수들이 지금 많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장면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비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발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얘가 계속 무르고 있는지, 이런 반응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인사이드 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수비수가 옆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제가 역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썰다가 얘가 머무르고 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인사이드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스피드를 붙여서 순간 스피드 변화를 주는 거죠. 스피드 변화,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스피드 변화를 주라고. 똑같은 스피드로 똑같은 패턴으로는 절대로 수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양약 강
약약약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름을 조금 패턴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풋살 선수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이렇게 흔드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수비 심리에서는 발을 함부로 못 내밀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발 밑에 있는 요 공격수들한테 수비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발을 내밀 수 있다라면은 공격수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가장 제끼기 쉬운 수비는 덤비는 수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조금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흔들다가 요렇게 딱 됐을 적에 역으로 갈 수 있는. 네, 한 번 더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네, 요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공이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지금 요렇게 썰잖아. 왜냐면 수비가 이 공을 움직이는 데 따라 수비가 반응하는데, 이렇게 서 있다면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수비의 심리는 무조건 공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 시선이 공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공격수는 다르겠죠. 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포인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을. 그래서 발 밑에 둔다. 요렇게 제 이 시선을 보면 공을 안 보고 있어요. 이게 초보들이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비도 못 보고 우리 편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수비를 보면서도 우리 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의 이 수비수의 약간의 골반 정도를 보시면 공도 보이고 우리 편도 보이고 골대도 보이고 저 여자친구도 보일 거야 아마. 여기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요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오케이, 요렇게. 수비도 공을 뺏기 위해서 조금씩 거리를 좁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간다는 거죠. 요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한번 측정을 먼저, 첫 번째 거리를, 이 수비가 어느 정도 붙었고 내가 칠 수 있는 거리가 1m 정도 가까이 왔을 적에 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1m 정도 다가올 때쯤 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인사이드 하다 보니 수비가 점점 다가오거든요. 그때 자, 요렇게 제가 지금 인사이드 가면 이 다리 자체가 지금 요렇게 옆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로 칠 수 있는 방법도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 요렇게 거리를 좁히다가 오케이, 요렇게 됐을 적에 이 지금 수비를 보면은 이 무릎과 이 무릎이 지금 전부 다 넘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넘어가 있을 적에 제가 역으로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이제 반응을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요 반응. 이 사람의 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쏠려 있는지 안 쏠려 있는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 하나, 그렇지. 쏠려 있다가 요렇게 요 느낌으로. 두 번째는 되게 냉정하고 냉철한 그런 수비수들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거지. 이 사람이 그냥 각만 줄이려고 버티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조금 나오면서 나오죠. 나올 때 그때는 내가 안으로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 둘, 이렇게 그냥 인사이드로 쳐도 괜찮아요. 왜냐면 또 저는 이게 이 풋살이나 축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선수들이 플레이를, 수비수들이 공격수가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치는 훈련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수비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치는 거에 되게 훈련이 돼 있어서, 아웃사이드 치는 거는 수비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인사이드로 이렇게 가다가 인사이드로 치는 거는 조금 속수무책이, 아웃사이드로 계속 치고 가는 것보다 수비가 나올 때 반응을 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요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은 서서 수비를 가는 거고, 나는 인사이드 치면서 바로 탄력을 붙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수비수가 느릴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연결 동작으로. 이게 가 있어도 일단은 내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이드로 가서 자꾸 아웃사이드로만 치려고 하지 말고, 인사이드 어우르다가 인사이드로 그냥 한번 바깥쪽으로 그냥 한번 쳐봐라. 이거랑 틀려요. 요렇게 해서 내가 발을 바꿔서 아웃사이드랑 치는 거랑 인사이드로 가서 인사이드로 치는 거랑 틀려요. 왜냐면 이 발 스텝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발 스텝 쪽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왼발로 아웃사이드 쳤을 때 치고 여기 발을 놓고 내가 오른발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인사이드로 갔을 적에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한 반발이 조금 더 빠르다. 물론 풋살 선수들이 뭐 인사이드 오를 때도 있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초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웃사이드로 그냥 툭툭툭 드리블 할 때가 있는데, 이 공격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상체를 본다면은 나도 거꾸로 공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이 사람의 살짝, 저는 눈을 보라고 하는데 살짝 상체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를 할 때. 그래서 일단 무조건 덤비지 마세요. 덤비면 이거 진짜 욕. 뭔가 내가 발을 뻗을 수 있는 거리를 조금 만들어라. 만들고 뺏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다니면서 실수를 유발시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뺏어도 돼요. 진짜 안 뺏어도 되니까 제발 좀 무식하게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진짜 이거 진짜 뭔가 수비를 하는 자세를 잡고, 오케이, 잡고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서 치더라도 내가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사람이 실수가 된다. 그리고 한 게, 한쪽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여기면은 내가 뭐 바깥쪽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안쪽을 막아서 이 사람을 바깥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바깥쪽을 조금 막고 안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냐. 여기에서 또 디테일한 게 있겠죠. 이 사람이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그러면 오른발잡이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왼발잡이니까 아무래도 오른발이 약간 좀 태무산 같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른발이 실수 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치게 하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벌써 자세도 이상하잖아. 지금 벌써 오른발이 왼발잡이니까 벌써 자세가 이상하거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 사람한테 덤비기보다는 뺏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플레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발이 주발이냐, 이 사람의 스타일이 주고 빠지는 스타일이냐, 이 사람이 자꾸 드리블 하는 스타일이냐. 근데 막 드리블도 약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뻘찍 자꾸 뭐 나를 자꾸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플레이를 조금 읽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하면서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당구는 뒤에서 일단은 끝까지 좀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따라가면은 실수가 나게 돼 있어. 완벽한 거 아니고는 따라가야지 우리 편에서도 뭔가가 이래 커버나 뭔가 다른 대비가 있는데, 제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먼 산 보듯이 쳐다보면은 안 된다. 일단은 스피드가 있든 없든 악착같이 좀 따라가라. 제발 좀 포기하지 마라. 이런 거 이거 안 돼요. 조금 내가 늦더라도 최대한, 자 치세요, 최대한 가서 추격을 해라. 끝까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든 실수가 난다. 그것만 조금. 이야, 이거 아니 이거 왜 대본에 없는 거 자꾸. 이거는 저는 공격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역 많잖아요. 나는 수비는 공을 뺏어야 되는 한 가지의 옵션밖에 없다면, 공격수는 패스도 할 수 있고, 아까 드리블도 아웃사이드 칠 수도 있고 인사이드 칠 수 있는 세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수비가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공격수가 더 유리하다. 공격수 김장훈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자주 애용하는 양말이고 신축성도 되게 좋고 오래 신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신어도 되게 오래 신었던 것 같고, 이 접지 부분이 미끄럽지 않고 축구화에 착 감싸지는 부분이라 잘 신고 있습니다. 왜냐면 풋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착각하는 게 있는데, 풋살에서 화려한 개인기가 있고 막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풋살은 그냥 주고 움직이는 게 제일 단순하고 제일 위협적이에요. 제발 부탁하는데 이 사람을 꼭 제껴야 되겠다는 그런 것 좀 버리세요. 제발. 그냥 단순하게 오면은 한번 벗겨놓고 패스 주고 도망 다니는 플레이가 가장 단순하고 위협적이다. 꼭 공간을 차서 움직인다고 해서 볼을 못 받는다고 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안 주냐, 내가 움직였잖아 하는데, 내가 움직임으로써 그 다른 누군가가 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 안 하셔도 돼요. 못 받는다고 해서 누군가 받았을 때 또 그 사람이 또 내가 움직였던 그 자리로 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풋살의 약간 재미, 팀플레이 해야 된다. 그래서 주고 움직여라.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드리블 하면서 패스를 줘라. 그리고 또 주고 움직여라. 지금 움직임 세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파라 움직임이 있거든요. 파라 직각으로 패스를 주고 내가 그 공간으로 약간 직각으로 사이드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디아라는 거는 대각 움직임. 내가 아까 바드로 가서 직각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가다가 대각선으로, 그래서 수비를 조금 따돌리는 그런 거. 그래서 거기,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볼을 못 넣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플랩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 레벨이 조금 되는 아이들은 또 그 공간 움직임을 보는 또 우리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섞어가면서, 근데 무조건 뭐 주고 막 직각으로 파라로 움직여야 되고 디아로 움직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풋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움직임 중 하나가 이제 파라.
디아. 자, 파라 직각, 이 공격수가 직각으로 움직일 거예요. 요렇게 요 그냥 공 길만 보자고요. 공 길만 직각으로. 자, 패스 주고 오케이. 파라 오케이. 요거 일단 풋살은 맨투맨 수비를 일단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일단 수비를 들고 갈게요. 자, 요렇게 했을 적에 수비 나를 옆에 따라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랑 월 패스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주면 이 수비수가 따라오겠죠. 이렇게 왜냐면 수비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비가 떨어뜨리려면은 내가 월 패스로 받으러 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파라라는 게 이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줘도 돼요. 패스를 주고 내가 돌아서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고 내가 볼을 돌렸을 적에 이 수비가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그러면 수비가 무조건 내가 막으려고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수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선을 여기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 상관없어요. 왼발로도 상관없어. 몸만 안 틀면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안전하게 가자는 거지. 이제 이거를 조금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좁은 공간에서 발을 뻗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던져주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그러면은 이 수비 발 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파라는 살짝 들으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수비가 멀리 있는데 이만큼 수비가 멀리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멀리 있으면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잡아놓고 줘도 돼요. 편하게 그냥 오면은 그냥 이렇게. 왜? 수비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비가 이 좁은 공간에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또 프로 이제 리그를 보면 압박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오면은 가까이 붙어 있어도 요만큼 붙어 있어도 공이 오면은 내가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 직각 움직임이 필요하고 또 다시 내가 서포트를 하러 가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연결. 조금 더 좋은 거는 자 주고 파라를 하고 가서 밟아. 오케이. 슈팅 때려도 되고 파포스톡으로 우리 편이 있으면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 패스를 주면 된다. 내가 꼭 슈팅을 안 때려도 돼요. 더 좋은 위치에 있다면 거기에 주는 게 저는 약간 어시스트 용이기 때문에 골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패스를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하면 플레이를 하면서 슈팅 때리는 거 좋지만 우리 편한테 자꾸 주려고도 해봐라. 풋살이 그럼 더 재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 그리고 디아.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또 파라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이 이제 파라 쪽으로 미리 수비가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또 수비를 들고 수비 고생 벌써 많이 다쳤어요. 수비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디아 패스를 주고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수비가 미리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선생님이 한번 발바닥을 한번 밀고 나와도 돼요. 자, 디아 갔다가 미리 하면 이렇게 해서 디아. 오케이. 요렇게. 요거는 뭐 축구에서도 많이 나와요. EPL에 보면은 발 밑에 빡 줘가지고 탁 한 번에 컨트롤해서 하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풋살에서도 디아 움직임이 많다. 위협적이다. 네. 그냥 한 방에 뚫어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접근을 해도 돼요. 다시. 자, 디아. 오케이. 요렇게 오면은 오케이. 슈팅. 디아고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꺼운 양말을 좀 선호하거든요. 두꺼운 양말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이 두꺼운 양말도 보시면 세심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밑에는 좀 두껍지만 위에는 얇아서 조금 더 공차기에 감각적으로 잘 나오지 않을까. 손흥민 절대 월클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개인 능력에서는 조금 당연히 축구 선수 그 정도면은 하는데 풋살이랑 축구랑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물론 개인 능력에 대해서는 물론 하지만 예전에는 옛날에 제가 이제 전주 매그 전에 우석대학교 시절 때는 내가 우석대학교 나온 건 아닌데 우석대학교가 할 때는 우석대학교 축구부가 있었고요. 우석대학교 풋살부가 있었거든요. 지금 풋살부가 지금 오늘의 전주 매그가 있었는데 축구부랑 해서 엄청 경기를 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풋살 국가대표랑 축구 국가대표랑 경기를 하면 감히 얘기하지만 풋살 룰로 하고 풋살로 했을 적에는 풋살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물론 개인 능력에서는 질지언정 풋살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움직임. 왜냐면 또 우리 저기 성인 팀이 있는데도 제 제자들 중에 축구 선수들 제자가 있거든요. 그 애들 한 6명 현역 선수들, 대학 선수들, 프로 선수들을 데리고 진짜 순수 아마추어 풋살 동호인들 제가 좀 가르친
경기를 했는데 한 6쿼터를 했는데 아마 축구 선수들이 6쿼터 전체를 못 이겼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약간 그게 얘들이 조금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동호인들한테 개인기보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로테이션인데 훈련을 했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지금 축구 선수들은 뭔가 풋살이 약간 미니 축구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게임, 패스 게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우리는 풋살은 그냥 우리가 볼을 점유하고 있을 적에 그런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골을 넣고, 일단은 무조건 풋살은 주고 움직여라. 그래서 손흥민이 플랩을 왔을 적에, 몰라 축구 약간 축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 있을 때는 손흥민이 월클이죠. 근데 풋살을 했을 적에 절대 월클 아닙니다. 이강이 근데 공 한번 차보기 싶긴 해요. 손흥민 씨 한 번만 제발 좀 이 강인아 한 번만 좀 만나주러 와주겠니? 아 이거 괜찮아. 아니 나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느끼는, 뭐 물론 유소년도 느끼고 유소년한테도 느끼고 플랩에 가서도 느끼고 많이 느끼는데, 일단은 공격을 자꾸 이렇게 나가서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뛰어나가서 그냥 나는 공격수니까 그냥 공격을 하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골을 넣어야 되고 내가 뭔가 주도가 돼야 되고 내가 뭔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을 좀 받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을 이제 잡고 내가 패스를 넣어 주려고 하는데 수비랑 지금 1대1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끝까지 나가더라고요. 끝까지. 조금만 더 설명 붙이자면, 이게 공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성향상 풋살장이라는 곳은 좁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거든, 나가는 게. 축구는 조금 얘기가 틀려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뒷공간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스루 패스를 이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풋살은 가다 보면 아마 저기 어디 정장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가다가 수비는 또 본능적으로 어떻게 계속 골을 막기 위해서 이 수비를 멘탈하게 나가는, 이렇게 따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나와라 그러면은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월패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이 못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요, 볼을 받을 때 이 공격수가,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공격을 할 건데, 우리 지금 누가 공을 하나 잡고 있는데, 자 뛰어보세요. 뛰면은 이렇게 가는데도 계속 가는 거지.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지.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자 뛸게요. 자 뛰면은 여기 패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내가 뛰다가 이 수비를 반응을 보고 뛰다가 수비가 몸을 돌렸으면은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누가 접근하면은 월패스를 주고 빠지면은 훨씬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수비 자꾸 뒤에 숨으려고 그거 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내가 볼을 받아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저도 간을 보잖아요. 이 수비에 대한 감도 보고, 이 수비가 어떤 반응이, 어떤 무슨 발잡이다, 플레이가 어떤 거다, 이런 것처럼 그 주위에서 조금 뭔가 나를 좀 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뭔가 공을 가도 안 잃어버리네, 이 사람은 공을 가도 뭔가 다 나한테 패스가 잘 오네 라는 그런 인식을 한 5분이면 뭔가 다, 그러니까 내한테 온 볼을 잘 전달이 되거나 볼을 안 뺏기고 뭔가 소유를 하거나 잘 가지고 있거나, 일단 그 첫 이미지, 선입견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내가 볼을 받았을 적에 잘 배급이 되고 약간의 그런 위협적인 패스, 그리고 수비가 왔을 적에 뭔가의 그런 한 번에 벗겨지는 그런 기술들, 그런 걸 했을 적에 사람들이 라고 벌써 느낌표가 이게 2개씩 생기더라고요. 띵띵 생겼을 적에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거는 매니저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니저가 그 레벨이 어떻다 뭐 이런 걸 모르죠. 모르는데 뭔가 플레이를 하다 보면 뭔가 틀리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레벨이 떠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확인시키면 되고. 네, 월드 클래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서 월드 클래스. 두 번이 아니고 좀 나가긴 했는데, 일단 매니저들이 되게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매너도 좋고. 장점은 세탁을 하고 나면 좀 많이 위에 여기 부분이라든지 밑에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세탁을 하고 나서 신어도 발에 잘 감기고 사용하거나 훈련할 때, 경기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풋살에서 제일 좋은 게 리턴인데, 저는 이제 플레이가 리턴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풋살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에 넣어주는 약간의 요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주고 리턴 받으러 오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리턴을. 왜 저는 이렇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주면은 월패스를 줘야 되겠다. 그렇지, 공간에 넣어요.
근데 풋살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주면 그냥 요 온 길 그대로 리턴을 내는 게 제일 좋아요. 접근하기도 좋고. 요 리턴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네, 다른 건 없어요. 진짜 리턴이 제발 공간으로 넣지 마세요. 가는 길 그대로 오시면 네, 오케이. 여기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슈팅을 지금 때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슈팅을 때리는 게 더 위협적이지, 공간에다 있는 거를 내가 때리는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약간의 슛 모션 나오면은 접근하면은 이렇게 던지지. 때리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이랑 주고받는 사람이 엄청 위협적으로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리턴을 발바닥으로 패스 온 길 그대로 리턴을 내는 게 제일 좋다. 파라, 디아, 리턴. 여러분들이 전술을 뭐 하거나 뭔가 우리가 패턴적인 플레이를 할 때 숫자를 정해놓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대구 팀에 있을 때, 지금 대구 FS가 있지만 우리가 5성이라는 그 프로팀이 있을 적에 제가 했던 게 5랑 7이었거든요. 뭔가 수비를 할 때는 5를 하면은 내려서 7을 하면 압박을 해. 그런 숫자를 정하듯이, 그리고 또 공격적일 때는 우리가 5가 공을 흘리거나 밟아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숫자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뭐 팀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면은 조금 더 인지가 빨리 될 것이다. 뭔가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도 뭐 공격을 하다가도 그런 이제 숫자를 부름으로써 뭔가 이렇게 빨리 못 알아듣죠. 그렇지. 근데 숫자를 꼭 5가 7이 아니더라도 숫자를 여러분들이 자기 팀만의 숫자를 정해 놓으면은 좋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플레이가 뭐냐면은 밟아. 원래는 내가 파라를 움직이고 나서 아까 우리가 했던 파라를 해서 발바를 뒷사람이 밟아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숫자를 정해 놓으면은 파라, 오케이, 5, 오케이. 우리 했던 게 7은 뭐냐면은 내가 밟는 척 하면서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해라, 내가 다 해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은 오케이, 자, 7 그렇게. 약간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놓으면 훨씬 더 된다. 뒤에 우리 공격수가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패스를 주면은 5, 뭐 요런 거. 요거는 뭐 약속된 플레이만 하면은 된다. 여기 너무 근데 또 너무 매이지 마라. 이 숫자에 대한 플랩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플랩을 할 때는 골키퍼를 다 이용을 하거든요. 이제 빌드업을 하죠. 골키퍼 갔다가 또 공격이 없으면 또 골키퍼한테 갔다가 또 이렇게 준다라는 거지. 공격수들은 6명이서 플랩을 할 때, 원래는 풋살은 5명이지만 플랩이나 우리가 그냥 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동호인들이 찰 때는 6대6을 많이 하거든요. 6대6을 하는데 우리가 수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골키퍼를 제외하면 5명이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원래 6명이지만 공격수는 골키퍼까지 이용을 해버리면 6명이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비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풋살 룰로 적용을 한다면은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풋살 정식 대회를 갔는데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했는데 간접 프리킥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골키퍼한테 줄 때는 한 번만 터치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골키퍼한테 백패스는 한 번밖에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한참 몸 좋을 때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한참 몸 좋을 때는 못 뚫겠다라는 수비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감히 이제 건방지자면 조금 얘기. 실제로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내가 한참 몸 좋을 때는 진짜 무서움이 없었어요. 자신감. 네, 자신감. 풋살은 뭐 자신감. 진짜 못 뚫겠다라는 그런 수비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버거운 선수가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신종훈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얘도 많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조금 그거 하긴 한데, 이제 종훈이가 딱 이렇게 신종훈 선수가 왔을 적에 조금 얘는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몸 제일 좋을 때는 내가 1인자였다. 풋살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1인자였다. 신종훈 2인자였다. 지금은 아닌데, 근데 신종훈 잘합니다. 진짜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선수입니다. 잘하고, 일단 풋살에 대한 모든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밸런스, 힘, 풋살에 대한 이해도, 전술에 대한 이해도,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감히 이제 신종훈 같은 선수가 감히 나올까? 접어버리고. 그렇죠. 이게 접는 것도 이 밸런스가 정말 좋기 때문에 슈팅 모션이 들어갔을 때 진짜 슈팅 때는 것 같은데 얘가 접을 수 있는 그 밸런스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녹지 않나. 그거 많이 녹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몇 번은 녹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뭐 1인자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신종훈, 진짜 신종훈.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저는 몸으로 치대는 스타일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몸으로 비비는 스타일. 그런 선수가 지금 조금 뭐 얘기하자면은, 저는
지금 풋살 1세대라고 하지만 저는 1세대가 아니고 한 1.5세대. 그 1세대는 그 송호영 그런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형들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풋살 국가대표로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런 형들을 좀 제끼는 게 조금 힘들었다. 근데 못 제끼는 게 아니라 그런 선배에 대한 예의. 어쨌든 제가 좀 잘했습니다. 지금은 뭐 동네 아저씨 같겠지만 축구랑 비교를 할게요.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거를 풋살에서는 골레이로라고 얘기하고요. 골레이로. 골레이로는 약간 사투리인데 골레이로라고 하고 그리고 포지션을 봤을 적에 제일 밑에 있는 수비수. 근데 풋살에서는 수비라는 개념은 없는데 그냥 포지션을 봤을 적에 픽소. 제일 밑에 있는 볼을 배급할 수 있는 픽소. 그리고 미드필더 역할 아라. 그리고 최전방의 공격수를 피보라기도 하고 피보, 아라, 픽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포지션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풋살은 내가 공격수라고 축구처럼 밑에 그냥 쳐져 있거나 하면은 지게 돼 있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야 돼요. 아라라고 해서 공격수가 안 되는 거 아니고 아라라고 해서 수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비할 때는 다 같이 수비, 공격할 때는 약간의 포지션을 만들어 가면서 공격. 되게 피보도 있지만 뭐 피보 아라도 있고 아라 피보도 있고 픽소도 있지만 뭐 아라 픽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포지션에 맞아서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는 픽소 아라 피보 골레이로. 픽소는 말 그대로 좀 볼을 잘 투입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고 아라는 수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공격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또 잘못된 생각이 1대1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대1도 중요하지만 움직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피보가 공을 받으려면 이 아라가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피보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움직임을 좀 많이 체력적으로도 좀 좋아야 된다. 그리고 피보는 일단은 뭐 피지컬도 있어야 되고 등을 잘 져야 되며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도 슈팅을 때릴 수 있는 능력. 요즘 그 LBFS의 김건우 좋더라고요. 구미에 있을 때도 조금 좋게 봤었는데 픽소는 센터백 그리고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 픽소는. 그리고 아라는 말 그대로 뭐 사이드 미드필더 될 수 있고 가운데 뭐 공미 약간 공격적 미드필드. 그리고 피보는 센터포드 최전방 공격수 센터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메이션이 축구에도 4-4-2, 3-5-2, 4-2-3-1 이런 게 있듯이 풋살에도 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 1-2-1 그리고 이제 3-1 그리고 2-2 그리고 포제로 4명이서 밑에서 다 서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선수마다 특징을 그 감독들이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 선수도 우리가 뭔가 좀 많이 활동적인 선수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죠. 또 이 그룹마다 이 4명이 얘들은 간에 1-2-1 스타일, 요 4명은 3-1 스타일 요렇게 해서 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하는데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동호인들이 쓰는 거는 뭐 1-2-1, 2-2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픽소, 아라, 피보, 다이아몬드로 쓰는 거. 네, 기본적으로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는 이제 픽소가 2명인데 이 최전방 공격을 그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한 뭐 약간의 3-1 3명의 이 빌드업 능력이 좋은 패스 능력이나 움직임의 능력이 좋고 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약간 홀란드다. 그러면 3명이서 공간을 조금 벌어놓고 이 갭을 만들어 놓고 3명이서 플레이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해결하는 거지 그냥.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선수가 페라움 바르셀로나에 있었다. 근데 포제로가 저는 풋살에서 제일 힘든 이 4명이 전부 다 내려서서 우리 공간 쪽으로 내려서서 이 수비를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진짜 4명이서 이렇게 딱 서는 게 아니라 뭔가 1-2-1에서 병행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2-2에서 병행을 하다가 뭔가 이제 다 내려왔을 적에 이 수비가 어느 순간에 내려와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한 명씩 공간으로 쭉쭉쭉쭉. 근데 저는 포제로가 풋살의 마지막 끝판왕이지 않을까. 그 전술적으로 봤을 적에 되게 다루기 어려운 유소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Bom, a meia muito confortável, o antiaderente muito bom, não deixa ficar sambando o pé na chuteira, isso pra mim faz total diferença na hora do chute, então eu gostei muito, muito obrigado pelo presente, muito obrigado pelo suporte. 진짜 이거 컨트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풋살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잡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사이드 컨트롤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다음에 패스를 할 거냐, 뭘 할 거냐가 중요한데 풋살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컨트롤이 저는 발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2명이서 훈련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둘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발바닥 이거는 감각 훈련. 네, 그냥 발바닥을 어디에 위치를 닿으면 좋을지 이 감각 훈련이라서
자, 선생님 발바닥 밀어주세요. 오른발로만, 오른발로만. 네, 네, 계속. 네, 왼발도 해보고요. 네. 당겨서, 오케이. 왼발. 이렇게 옆으로 사각형을 만든다 생각하면서, 오케이. 사각형, 사각형, 오케이.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뭐 한 20번. 네. 이거 하다 보면 다리가 좀 째리할 때 있거든요. 그때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거 바꿔주고, 이번에는 오른발로만 골반을 틀어서, 그렇죠. 골반 틀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각형, 사각형. 네.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거는 엄지발가락과, 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발가락과 그 발가락 닿는 그 면으로 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오케이 하고, 자 이제 오른발로 바깥쪽에 당겨서 안쪽.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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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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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오케이. 이제 양발로 이제 공 2개로. 자, 이제 조금 내가 숙달이 됐다, 뭔가 좀 이제 발바닥에 감이 생겼다, 그럼 이제 공 2개로 한번, 네, 할게요. 오른발로 옆으로 당겨서, 오케이. 뛰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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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리 째려합니다 이거. 네. 뭐 이 정도, 발바닥은 요 정도. 이거를 뭐 발바닥 필링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브라질에 가게 된 계기가, 그때 구타가 많았죠. 이제 감독 선생님한테도 맞았고,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맞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약간 반항 아닌 반항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아빠 저 축구 못 하겠어요. 또 고등학교 가면 또 똑같을 건데 나 축구 못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브라질에 한번, 그냥 브라질을 언급하지 않고 유학을 한번 가자, 그렇게 싫으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축구면 이제 브라질이니까 브라질에 있는 그 주마다 있는 한인들한테 편지를 다 썼던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써가, 손수 편지를 써서. 그때는 뭐 이메일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손편지를 써서 편지를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주소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하여튼 손편지를 써서 했는데 5군데에서 답장이 또 왔더라고요. 왔는데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좀 포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또 저희 이제 또 교인인데, 교회에 어머님 친구분께서 또 브라질에 또 이렇게 또 살고 계신다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브라질을 가게 됐어요. 정확하게 98년도 2월 12일 졸업식 날. 그때는 또 대한항공도 없었거든요. 대한항공도 없었고, 브라질 비행기, 바릭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30시간을 뜬 눈으로 간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뭐 통역사 가이드도 없어. 아니요, 한방에 이제 LA에, 로스앤젤레스에 13시간을 가서 거기에서 혼자, 진짜 혼자 갔습니다. 혼자. 그냥 명찰 하나 붙이고 택배 붙이듯이 간 것 같아요. 진짜 택배 붙이듯이 명찰 하나 달고 가서, 그렇게 가서 그 스튜디오스가 앉는 그 앞에서 진짜 한 30시간, 그 13시간을 갔지만, 거기 앞에서 잠도 못 자고 긴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요 자세로 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브라질 비행기를 타고, 뭔가 브라질에 대한 그런 정보도 없었고요, 저한테는. 부모님도 대단하신 거죠. 그 먼 거리를 애를 그냥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도 무슨 믿음으로 간 건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그냥 쉽게 생각했다. 그냥 해외 여행 가듯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아마 부모님이 알았으면 아마 힘들었을 건데, 13시간 동안 LA에 가서 거기서 2시간을 경유를 하고 또 13시간을 또 브라질에 간 것 같아요. 가서 근데 나오기로 했던 그 사람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 샤프에서 나오는, 샤프, 그 일본 브랜드죠. 샤프에 나오는 전자사전, 그거를 들고 갔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또 영어도 못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영어는 될 줄 알았는데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전자사전에는 포르투갈어라는 거 없었고 스페인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뭘 두드려서 보여주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어디 따라와,
그래서 그냥 공항에서 그냥 약간 이제 경찰 그 이제 공무원들이죠. 따라갔는데 어느 조그만한 한 10평 정도 되는 방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저 같은 또래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각각 인종들이 흑인부터 일본 사람, 중국 사람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있었는데 뭔가 이제 여권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아 뭔가 이제 절차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화장실을 간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이제 제가 그 문을 열고 나온 거지. 당당하게 나와서 그 이제 공항에 그 나오는 그 입국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혹시 김 장군을 찾으러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도일은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제 시간에 안 나오고 어디 갔었냐 그러길래 아니 나는 제 시간에 나왔는데 안 나와 계셔가지고 저기 브라질 저기 사람이 따라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게 다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 있었으면 아마 국제 미아가 됐을 거다. 왜냐면 소속 없이 온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여권을 토대로 그냥 이제 랜덤으로 뿌려지는 약간 그런 거였다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나는 되게 운을 좋게 물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설마 그랬겠냐마는 그런 곳이었다더라고요. 동양인이면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쪽으로 보낸다든지 약간 이제 그렇게 돼버린 약간 그렇게 거라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시차 적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클럽으로 그냥 약간 던져진 그냥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브라질 제가 어찌 보면 브라질 1세대 유학 1세대라고 하는데 그 전에 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가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98년도 갔어요. 물론 그 전에 간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거의 1세대였고 거기에 한국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냥 브라질 사람들이랑 그냥 오히려 친하게 거기에도 이제 축구하는 애들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사투리도 있고 표준어도 쓰고 여러 가지 제가 몰랐는데 이제 나중 얘기지만 그 한국 사람들하고 만났을 적에 브라질 말 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브라질 똑같은 이제 그 교포들인데 뭔가 사투리도 나오고 그런데 또 표준어는 또 제가 못 알아듣고 그 당시에는 쓸 줄은 모르지만 그냥 생활형 포르투갈어 지금 이태원 사람들이 그 이태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정도는 되게 빨리 했다. 한 3개월 정도에 내가 다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브라질 사람들이랑 워낙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브라질에서 있다가 저는 마음은 브라질에서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옛날 사람들 또 대학교에 대한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빨리 한국으로 복귀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오게 됐고. 근데 제가 이제 브라질에 있으면서 1년을 그냥 말을 배우고 한다고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1년이 없었던 거죠. 청구고에서 바로 제가 이제 20살이었지만 1년을 이제 복학을 하게 된 거죠. 청구고등학교를 복학을 하고 이제 그냥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인제대학교 쪽으로 특기생으로 오게 됐고 그렇게 이제 4년을 또 운동 생활을 하다가 실업팀으로 취직을 또 하게 된 거죠. 험멜이라는 곳에. 그리고 이제 제가 험멜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요. 경산에서 이제 고향에 와서 조금 쉬는 기간에 도민체전도 이렇게 뛰다가 후배의 제안으로 후배가 풋살 경기를 했는데 졌대요. 져가지고 팀인데 한 번만 좀 경기를 뛰어달라. 그래서 알겠다 가자 해서 그 팀은 없었어요. 팀은 없었고 이름도 없는 그냥 이제 저희들 친구들끼리 차는 팀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이겼죠. 이게 이제 저는 왜냐면 브라질의 시스템이 풋살을 또 배우는 시스템이니까 저는 자신 있었고 또 개인기에 대한 또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약간 학살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풋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팀이 아마 5성 그 형들이 있었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걸 보고 야 우리 그냥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5성 팀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선수가 없으니까 대회를 나가려니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제 후배 뭐 이렇게 약간 다단계식으로 이제 하다 보서 이제 그게 모였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면서 프로가 많이 했죠. 전국 때도 뭐 한인대 준우승 우승 이렇게 약간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주 매그라는 곳으로 제가 이제 약간 스카우트 형을 통해서 스카우트로 가게 된 거고 거기에서 1년 하고 대구 아마 프로팀이 창단이 된 거, 경산 5성으로 창단이 돼서 왔다가 거기가 또 한 4년 했던 것 같네요. 4년 하다가 해체가 되면서 다시 전주맥으로 가게 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죠. 이제 서울 ZD 서울 은평 거기에서 작년에 은퇴. 전주, 대구, 서울, 전주 그리고 은평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5년, 한 17년 많이 했죠.
29살 때부터 했으니까 13년? 12년, 13년 된 것 같네. 기억 남는 거는 내가 이제 서울에 있을 적에 전주 매그랑 챔피언 결정전,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때 발목을 좀 크게 다쳐가지고 못 뛰어가지고 좀 그게 한이 좀 있었던 거. 프로 하면서 준우승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승보다는 준우승을 많이 해서 우승을 전주 매그 때 뭐 컵 대회 때 우승해서 최우수 선수상 받은 거, 그거 말고는 리그 경기를 거의 준우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매그에 있을 때도 그렇고. 풋살 국가대표 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 축구 선수들, 지금 A 대표 선수들이 그 머무는 그 NFC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같이, 거기에서 내가 같이 있었다라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게 되게 색다르웠다 해야 되나? A 대표 쓰는 숙소, A 대표 먹는 밥, 그리고 뭐 훈련 장소는 틀리지만 우리가 훈련 장소로 그 실내 체육관을 가면서의 그 운동장들, 그런 것을 보면서 한때는 내가 축구 선수로서 여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풋살로서 그나마 여기 오게 돼서, 그래도 풋살 국가대표로서 내가 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되게 영광스러웠고, 풋살 국가대표로서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본선 리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선전은, 본선전에 그 예선, 동아시아 예선은 내가 많이 뛰었는데 본선에서는 제가 못 뛰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무릎을 크게 다쳐서 본선을 못 뛰었고, 두 번째는 축구 A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그 교육을 가는 바람에 제가 또 본선을 못 간 케이스라서 저는 A가 있습니다. 내가 A 라이센스를 교육을 받으면서 그 풋살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너무 이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스페인 라울 감독이었거든요. 라울 감독이 뒤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장군 좀 기다려라, 내가 니를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나는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뽑혔죠. 아무래도 형평성에 뒀어도 그렇고, 그게 이제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뭐 몽골, 뭐 대만, 중국 뭐 이런 애들이 했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약간, 그게 동아시아 예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고, 진짜 내가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는 본선이지만, 그래도 전주 매그 했을 적에 그 AFC 그 클럽 챔피언십을 한번 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중동 애들도 그렇고. 특징은 아무래도 그 유소년 때 그 풋살을 해오던 그 기본기라 해야 되겠죠. 기본기가 잘 돼 있는 느낌. 아무래도 우리 풋살 대표 선수들은 물구를 하다가 넘어온 애들도 많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풋살을 해서 이렇게 국가대표 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풋살을 브라질에서 배워서 빠르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린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 맛을 보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왔던 거고, 나머지 우리 선수들은 약간 기본기에서 조금 딸리지 않나. 축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와서 지금의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듯이, 뭔가 우리가 풋살도 기본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성인이 됐으면은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지금 보니까 약간 올림픽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정식 종목이 돼가지고 이제 풋살도 풋살부라는 게 생겨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풋살 쪽에서도 손흥민, 이강인이 나오지 않을까. 신종훈 선수도 물론 정말 좋은 선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기본기가 다져졌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신종훈 선수가 일본에서도 먹혔었고 중국 리그를 갔을 적에도 먹혔었으니까 그래도 뭐 제일 완성형에 가깝지 않은 선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어제도 축구를 시작했고, 축구가 아이덴티티는 축구가 강하지만 유소년한테는 정말 풋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풋살에서 축구의 기본기도 있지만 풋살을 기본기를 다짐으로써 이 아이들이 축구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축구 클럽이라고 하지도 않고 풋볼 클럽이라 하지도 않고 풋살 클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풋살을 기반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애들을.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적에 과연 축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정말 브라질 같은 스타일의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풋살을 가르치고 있고, A리그도 저희는 일종 팀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A 라이센스가 있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맞추고 싶어요. 아이들은 A 라이센스가 언젠가는 쓰이겠지만, A 라이센스가 이제 대학교 축구부 코치를 할 때 취득을 해놓은 거, 성인 필요해서 따놓은 게 지금 이제 유소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A 라이센스의 축구 쪽보다는 풋살을 조금 더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고, 이거를 토대로 애들이 좋은 축구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또 이 A 라이센스,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 애들이 계속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15세가 될 수도 있고 18세가 되고, 이 아이들이 또 대학교를 갔을 적에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쓰기 위해서 A 라이센스를 조금 넣어둔 거고, 지금은 풋살을 좀 더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고 풋살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도 풋살을 그 13년 뭐 생체까지 하면 거의 한 18년 거의 20년을 한 것 같아요. 20년을 했는데 29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29살 고등학교 시절까지 했으면 풋살이 저한테는 그래도 축구보다는 좀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 생활 경험이나 그런 게 조금 더 풋살에 강하다 보니까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풋살판에서, 풋살 씬에서만큼은 점 정도는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풋살을 했을 적에 김장군이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됐으면 했는 게, 이제는 선수로서는 아니지만 뭔가 애들을 가르치거나 성인들을 가르쳤을 적에 아, 제대로 된 풋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인지를 시키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풋살 자격증으로는 레벨 1이에요. 제일 낮은 등급이고, 이거를 지금 레벨 2를 따야 되는데 작년에 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풋살 클래스가 레벨 2 클래스가 안 열리더라고요.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강사님, 이영진 강사님한테도 조금 여쭤보고도 했는데 연맹에서 안 여는 걸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조금 클래스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레벨 3가 있어야 국가대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레벨 3 클래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일본어도 좀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게으러져서 그런 건지 조금 또 소홀했는데, 어쨌든 목표가 있다면 레벨 3를 따서 풋살 국가대표로 내가 하는 거고, 또 좀 멀다면은 이제 풋살 그런 프로팀, 다른 곳에서 가서 좀 대회를, 클럽 팀을 맡으면서 감독으로 네,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지도 철학은 화려함 속의 완벽함인데, 이게 브라질에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브라질 아이들이 보니까 엄청 유쾌하고 재밌거든요. 얘들은 버스를 타고 운동장에 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엄청 유쾌해. 자기들끼리 진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모든 게 악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게 전부 다 악기가 되더라고요. 뭔가 칠수가 있으면 북을 만들어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내리면서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되게 유쾌하고 즐거움 속에 있다가 훈련을 몸을 풀 때까지는 엄청 짓궂고 장난이 심해요. 가랭이 먹는 날에는 한 일주일이 시끄러울 정도로 놀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짓궂은데, 뭔가 이제 본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잡혔을 적에는 애들이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이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 선수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태클을 놓고,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이 분위기 속에서 되게 재밌고 하지만 이 정말 이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는 이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들이 엄청 타이트하고 엄청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이것을 내가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적에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금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화려함 속에 완벽함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 물론 훈련만큼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애들하고도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뭔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데, 본 운동에 들어갔을 적에 그런 선을 지키라고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는 너네들이 정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원하는 무슨 운동인지를 좀 빨리 알아채고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동호인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지만 좀 재밌게,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네, 조선 풋살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풋살이라고 해서 조선 풋살이 가장 한국적인 풋살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선 풋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채널 이름을 지었고, 그거를 조금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브라질에서 배운 그런 남미에 대한 그런 플레이나,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풋살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접목시켜서 가려고 가장 한국적인 풋살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선 풋살이라고 했고, 채널에 제가 배웠던 거를 가장 좀 눈높이에 맞게끔, 이제 초보면 초보, 그리고 심화반이면 심화반,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좀 가르치려고 하는, 저는 그냥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풋살에 김장군이라는 그런 선수와 지도자가 있구나, 정말 이 풋살에서 레전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풋살 1세대로서 이런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제 거를 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로컬 맛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진짜 큰 바람도 없고, 그냥 김해에는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한국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김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풋살로서 그냥 그렇게만 알아봤으면 좋겠지, 내가 크게 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풋살 국가대표였으니까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그냥 지도자로서 약간 유튜브로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컬처, 문화로. 지금 K리그가 홈 어웨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잘 된 것 같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곳에서 모여서 리그를 해서 아마 팬들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보러 오게끔 만드는 게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홈 어웨이로 바뀌면서 뭔가 팬들의 그런 이제 수요층이라 해야 되나? 팬들 확보도 많이 생겼고, 홈 어웨이로 함으로써의 그런 팀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그게 정말 많이 발전된 부분인 것 같고, 좀 아쉬운 게 지금 뭐냐면 1부가 2부가 있는데 이제 1부에 6팀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뭔가 좀 10팀 정도가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리그팀이. 그러면 또 많은 볼거리가 생길 거고, 조금 6팀에서 맨날 똑같은 팀이 계속 경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익숙한 느낌? 그 팀이 하니까 뭐 이 팀이 이기겠지, 저 팀이 이기겠지, 뭐 요런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리그를 좀 더 확대를 하려면은 일부 팀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구협회랑 연맹이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하는, 뭔가 이제 풋살이 좀 총괄을 해서 이런 리그나 이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대한축구협회 산하 연맹이다 보니까 좀 축구협회에서 약간의 제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활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사커 튜토리얼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조금 이렇게 본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조선풋살 김장군이라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을 우리가 공격을 하다 공이 밖에 나갔거든요. 그러면 내 멘토가 이제 온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연기를 하는 거라, 공 받는 척. 그러면 얘가 당황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너 아무것도 없는 척, 약간 요런 거. 이거는 근데 진짜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개 더 하자면, 이제 또 등을 쥐고 있어요. 등을 쥐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공을 보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의 시야를 내가 가릴 거야. 자, 오면은 자, 등을 쥐고 있고, 공은 벌써 뒤에 갔는데 내가 자꾸 이 사람의 싸우는 척을 하는 거지. 자, 다시 오세요. 자, 등을 쥐고 있어. 자꾸 앞으로 밀다가 저기 있는데?